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야타가라스의 도움과 나라 분지의 평지. 근데 이 야타가라스의 후손이 누구냐? 카모예요, 카모. 이 카모 씨는 우리가 신찬성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성국은 이제 뭐냐면 교토예요, 교토. 교토 지역의 천신조에 나와요. 아편주는 바로 이제 여기와 같이 진무천왕이 중주로 현해서 험한 산속을 잃었을 때 카미무스비라는 신이 이들을 보내서 큰 까마귀로 화하여 길을 안내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교토에 이 카모시의 조상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그게 카모와케이카 치신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교토시에 있어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부상약기라는 후쇼라 쿠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 야타가라스를 모시는 웅야본 궁 대사는 스진천왕 때, 숭신천왕이죠. 아까는 여기 뭐라 했어요? 진무천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진무천왕? 이게 아니에요. 이게 스진천왕 때 세워졌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왜 숨겼느냐? 일본인들은 제1대 천황부터 지금의 키나이, 자기네 왜냐면 오사카 나라 교토가 중심지잖아요. 거기에 있었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후쿠오카에 있는 걸 끌어다가 거기다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세도를 점령하고 들어오는 거를 누구로? 신무 제1대 천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아니라는 걸 이렇게 찾아낸 분이 누구냐면 문정창 씨예요. 그래서 제가 쭉 검증을 해보니까 고고학적으로도 맞고 여러 가지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 후쇼라쿠키 요게 정확하게 봤다. 이게 다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단초가 남아있어요. 중국인들도 그래요. 자, 일본인들은 더 하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삼조고가 있잖아요. 이게 야타가라스예요. 여기 야타가라스. 그 산 속에 있는 그 대사죠. 웅야본궁 대사 여기 써 있죠. 그래갖고 쭉 치고 올라가서 요 나라 분지로 들어와서 여기를 평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신무천왕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건 누구라고요? 숭신천왕입니다. 스진천왕. 자, 그리고 이제 나라를 평정한 후에 이 스진천왕이 천왕의 즉위를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BC 97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여기 보시면은 어간성 2번 50 경식.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황후죠, 황후. 황후가 이름이 뭐냐면 어간성이에요. 희한하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어간성이고 여기도 어간성이에요. 그러면 어간성이라는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읽기를 미마키예요. 미마키. 여기 어간성은. 근데 이 미마키는 임나를 뭐라고 했냐면 미마나예요. 미마나. 그렇다면 이들은 임나를 발판으로 한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임나가 어디 있었느냐? 스시마에 있었죠. 거기를 발판으로 해서 건너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임나는 어디에 속했었느냐? 변안에 속했었죠. 변안. 그리고 나중에는 가야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야계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일본의 제1대 천황이 누구냐면 진무천황이에요. 근데 진무천황의 신사가 어디 있냐면 가시하라에 있어요. 가시하라시에 가시하라 신궁이라고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러면 이게 맞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메이지 천황 때 전쟁에서 이겨서 그걸 보상금을 받은 걸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진무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진무는 어디 있었냐? 후쿠오카에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진무 천황을 뭐라 그러냐면 어저치천하 천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분 이런 뜻이에요. 제1대 천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일본 서기 니혼쇼기에 뭐라냐면 스진 천황도 어조국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국토의 최초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최초 천황이 몇 사람이에요? 2명이에요, 2명. 누구? 진무. 그 다음에 스진. 둘 다 최초래요. 그럼 누가 최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진무 천황은 어디에서 최초라는 거예요? 후쿠오카. 그러면 스진 천황은 나라 지역에서 최초라는 거죠. 전혀 별개죠. 진무 천황은 어디라고요? 후쿠오카. 큐슈예요, 큐슈. 큐슈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거예요. 네,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맨 처음에 우리 돌아가서 요겁니다. 요것이 진무 천황이 요 후쿠오카 지역을 다스렸을 때의 그 후손들이에요. 쭉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진무 왕조, 신무 천황의 왕조입니다. 여기까지 쭉. 이건 다 어디 있었다고요? 후쿠오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최초로 나타난 세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뭐죠? 나라 지역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 지역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라 지역에 나라를 세운 것은 스진 천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태백일사의 고구려국 본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구야 한국에 가고자 하는 자는 모두 진도는 스시마입니다. 대마도. 가라산은 어디냐? 거제도에 보면은 가라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니래도 어디에 있냐면 후쿠오카에도 있어요. 후쿠오카에 이 가라산이라는 가야산이 있죠. 가야산. 그러니까 그리고 시가지마 후쿠오카시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스시마, 요게 후쿠오카 이도시마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거제도 가라산이든가. 근데 스시마, 이도시마, 그다음에 후쿠오카 여기를 거쳐서 말로는 가라츠입니다. 호자는 지금 세도나이카예요. 세도나이카가 시작되는 경계에 다다라 그 동쪽이 구야 한국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혼슈 지역이죠. 근데 처음에는 누가? 변진구야국 사람. 변진구야국이 지금 어디예요? 김해 사람이죠. 김해. 금강가야 이전에 있었던 나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산 것이 구야 한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대진국본기에는 뭐냐? 외인들은 산과 섬. 왜 일본은 다 섬이잖아요? 그리고 산이 많잖아요? 자, 이곳에서 살았는데 나라가 몇 개냐? 100여 개예요. 쪼박쪼박한 나라들. 우리 이제 그 마한두 보면 50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것이 구야 한국이 가장 컸다. 이곳은 누가 다스렸냐? 구야 본국. 구야 본국은 지금 어디입니까? 김해죠, 김해. 사람들이 와서 다스렸던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큐슈의 야마타이코쿠, 야마테국과는 달리 혼슈 지역에는 100여 개의 나라가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구야 한국이었다. 그것은 구야 한국 또는 금강가야 사람들이 건너와서 다스렸다.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진천왕을 얘기한 거예요. 스진천왕. 그러니까 스진이 이곳에 와서 나라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를 그대로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나라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남아있는 뭐예요? 고지성 집락이에요. 여기 쫙 몰려있죠? 완전히 밀집해 있어요. 그 여기 보세요. 야요이 시대 대규모의 취락이 있었고 고지성 집락이 있었다. 이거 보세요. 그 여기 센터잖아요. 딱 있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고지성 집락은 어디에? 후쿠오카 쪽엔 없습니다. 세도 지역에 쫙 깔려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혼슈 지역의 동탁 문화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키나이 지역은 동탁 문화권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쬐그만 그 말방울이 왔다가 여기 와서 점점점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스진천왕의 형하고 싸워서 이겼던 그 나가수네 식고라는 이 사람은 뭐냐? 이즈모 계열이다. 이즈모 계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나라 지역에 진입했을 때 그 우두머리가 뭘 내놓냐면 활하고 화살을 딱 내놔요. 근데 이 스진천왕이 자기 거도 이렇게 내놓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어디서 건너왔냐? 한반도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스진천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징표가 뭐냐? 활과 화살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항복하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십시오. 지금 이 지역은 뭐냐? 이런 동검의 문화예요. 이 지역은 뭐냐? 제사 문화예요. 동탁. 그리고 이 초기 청동기가 퍼져나가는 걸 보면 여기서부터 이 세도로 쭉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즈모 쪽이죠? 여기 이즈모. 이렇게 이동해 간 거예요. 문화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진천왕이 들어와서 나라 지역에다가 이제 그 궁을 세웁니다. 그 궁의 이름이 이제 여기 서리궁인데, 기성의 서리궁인데, 지금의 어디냐면 대화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 나라현 사쿠라이시 카나야. 예. 그런데 스진천왕 10년조에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 이름이 나라산이에요. 나라산. 나라라는 말은 우리말 그대로 나라예요. 예. 근데 지금은 어디 있냐? 이게 미와야마, 그러니까 삼륜산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이 삼륜산 자체가 신체예요. 우리도 보면 백두산이 성산이잖아요. 여기는 이 산에 못 올라가요. 금족지예요. 우리가 인디안 영화에 보면 이렇게 산에 못 올라가게 해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신이 계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 신사가 뭐냐면 오미와 진자예요. 예. 그래서 이 산을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스진천왕의 왕조를 삼륜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라에 있거든요. 나라의 삼륜왕조다 이렇게 설명. 이게 궁이에요. 지금은 이제 허허벌판이죠. 그 지역이 어디냐? 여기가 오사카예요. 여기가 오사카고, 요게 아까 요게 그 형이 스진이 그 격파됐던 실패했던 진입, 그게 여기예요. 생구산. 그리고 여기에 산이 쭉 이렇게 됐고, 여기도 산이 있고, 여기 분지죠? 요게 나라 분지예요. 근데 지금 궁이 어디 있느냐? 요 삼륜산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왕조를 뭐라냐면 나라 왕조 또는 삼륜 왕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륜 왕조가 이제 영토를 확장합니다. 스진천왕 10년, 그러니까 BC 88년에 북륙, 동해, 단파, 서도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파견해서
토벌을 합니다. 정복을 하죠. 그럼 서도가 어디냐? 아까 얘기했던 키비 지역, 서쪽이죠, 서쪽. 그게 어디냐면 오카야마예요, 오카야마. 근데 오카야마 지역을 조사해 보면은 가야노, 가야데라, 가라또, 가야산, 가야촌, 가나이또, 나가라, 가라마츠, 가라우또, 가야 이러한 지명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제 다카하시 강이 있는데 그 하구에 그 나루토가 있어요. 근데 나루토를 요 키비쯔라고, 이 쯔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루인데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의 옛날 이름이 뭐냐면 가야쯔예요. 가야쯔. 왜 가야쯔라 그러냐? 가야로 가는 나루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가야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 오카야마는 세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거기서 딱 틀어박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양쪽 다. 그 다음에 단파는 지금의 교토 있는 그쪽 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요겁니다. 여기가 단파예요. 여기가 기비예요. 여기가 오카야마거든요. 지금 중심지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북륙, 요게 동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네 지역을 장악했다. 후쿠리쿠, 여기 북륙이라는 지역은 지금 어디냐면 니가다, 그다음에 도야마, 이시가와, 후쿠이.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은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이 지역을 북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카이는 동해죠. 동해 지역은 아이치, 기후, 미에, 시즈오카. 이거는 어디냐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가는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왜 중요하냐? 이건 이제 저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요 두 개가 왜 중요하냐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두 곳은 2000m에서 3000m의 일본의 알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큰 산맥이 흘러요. 한 두세 줄기가. 이 가운데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고대에는. 왜냐하면 2000m에서 3000m까지 빽빽하게 설산이에요. 지금도. 그 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건 죽음의 길이죠. 길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길이 이렇게 뚫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동경 이쪽 지역을 가려면은 이렇게 해변 쪽으로 가야 돼요. 왜? 해변 쪽에 가면은 산이 좀 잦아들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이 밑으로 가거나 양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딱 이렇게 보면 뭐 일로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일본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왜 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일본의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관에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관이 생기거든요. 그 관의 동쪽.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산의 관이잖아요. 산의 관을 딱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이렇게 갈려.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관동. 우리가 동경에 지진 났을 때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죠. 그게 그 뜻이에요. 이쪽은 관서예요. 예. 근데 대부분 그거를 잘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진 천황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휴가, 여기에서 요 니니기가 내려와서 니니기의 후손인 그 스진 천황이 여기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 해양 세력을 아우르고 최고의 해양 세력인 문학하다. 이 지역.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긴 그 진무천황 왕조가 있었거든. 근데 거의 이제 힘이 빠졌겠죠. 이들을 접수해서 길잡이로 삼아서 쭉 히로시마,
오카야마를 거쳐서 그 오사카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서 패하죠.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 쭉 가다가 그 형이 죽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돌아서 이 쿠마노, 여기서 그 삼조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산길을 헤치고 나와서 나라를 정벌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초기의 저지성, 그러니까 요게 남해안 지역에 쫙 깔려 있잖아요. 환원칠학이.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기고 중기에 오면은 이 세도 쪽으로 쫙 퍼져나가요. 그리고 요게 후기. 여기를 보시면은 요게 고지성 진락에 지금 이 숭신천왕이 움직인 루트 그대로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냐? 세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세도나니까요. 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유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있던 이즈모에서 오카야마, 그다음에 나라 지역에 들어와 있던 세력들을 제압해서 왕조를 세웠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나라 왕조가 되는데, 그 나라 왕조, 여기 보시면 고지성 진락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다 세웠느냐? 궁을 삼륜산 바로 밑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삼륜 왕조 또는 나라 왕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스진 천왕이 아니라 진무 제1대 천왕이 여기에 자리 잡은 것처럼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우리 가야사 또는 변환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갖고 유적하고 다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